안녕하십니까. 킹스 스피치 강병훈입니다. 저는 말 듣는 습관을 치유하기 위하여 날마다 5분 이상 말하기 연습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매일매일의 놀라운 발전을 지켜봐 주세요. 인천 2호선 석바위 시장역 2번 출구 동강숯불 민물장어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오늘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인데요. 그 중에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 무려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 그 밖에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것이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뇌출혈이 20% 정도 되고 뇌경색이 80%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뇌출혈은 확률이 낮고 뇌경색은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혈관이 터지지도 않았고 막히지도 않았지만 부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보험 증권을 보았는데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혈관이 부었다고 진단이 나왔을 때에는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가 없으십니다. 2004년도에 생명보험사에서는 확률이 높은 뇌경색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고 뇌출혈만 보장하는 진단자금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거의 80에서 90%가 뇌출혈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증권에서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지, 뇌졸중까지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뇌혈관까지 모두 보장이 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의 경우에는요,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넓고 포괄적인 보장이 됩니다. 그 안에는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이 있는데 협심증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느끼게 되는 통증을 말하며 스텐트 수술을 통해서 혈관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좁아지던 혈관이 막혀버려서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급성심근경색은 전체 허혈성 심장질환 중에서 발생 빈도가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가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여러분의 보험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이 되는 증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문제점이 뭐냐면 암과는 다르게 암은 말기 암 환자조차도 거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은 발병이 되면 무조건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소득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계비와 생활비 걱정이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 간병비가 들어갑니다. 날마다 간병하고 케어해 주어야 하는데 요즘에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0일 내지 12만 원 정도 하니까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간병비로만 1년에 3,600만 원, 치료비는 별도로 하고서 말입니다. 게다가 장애 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 뇌병변이 되면 평생 간병인을 써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병비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혈관 질환은 암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의 증권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체크하시고 또한 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대로 가장 넓고 포괄적인 범위의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보장이 되면서 간병인 비용까지 고려를 하셔서
혈관 질환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막대한 치료비와 소득 상실 비용, 그리고 간병인 비용까지 모두 보장받으셔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